이번 시간에는 부호를 혼동하지 않고 휨 모멘트와 전단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휨 모멘트와 전단력을 구할 때 이 값이 플러스 값인지 마이너스 값인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력을 구할 때는 우리가 부호를 그렇게 혼동하지 않는데 휨 모멘트와 전단력 값을 구할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혼동하는 학생들이 아직도 많다. 부호를 혼동하는 이유는 그 크기를 구할 때 사용하는 정력학적인 부호 규약과 변형 부호 규약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정력학적인 부호 규약이라고 하면 올라가는 힘 플러스 오른쪽으로 가는 힘 플러스 시계 방향 모멘트 플러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런데 변형 부호 규약은 방향의 문제가 아니고 부재를 어떻게 변형시키는가가 중요하죠.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변형시킨다. 이렇게 변형시키는 모멘트가 플러스 모멘트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부재를 위쪽으로 볼록하게 변형시키는 모멘트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모멘트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정력학적인 부호규약에서는 시계방향을 플러스라고 했는데 변형 부호규약에서 보면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변형을 시키려면 왼쪽 단면에서는 시계방향 모멘트, 오른쪽 단면에서는 반시계방향의 모멘트가 작용해야 합니다. 벌써 좀 혼동되죠. 전단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소가 있을 때 왼쪽 단면에서 올라갔다가 오른쪽 단면에서 내려가는 경우, 그래서 단면 부재를 이렇게 변형시킬 때 우리는 이런 전단력을 플러스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혼동되는 원인이 뭐냐면 정력학적인 부호규약과 변형 부호규약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력학적인 부호규약을 사용하지 않고 변형 부호규약만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이런 혼동하는 문제는 없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반력은 대칭 구조물이고 센터에 있기 때문에 50N씩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설명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바로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D점에서 모멘트를 구해라 라고 하면 D를 가상으로 절단을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러면 자유물체도가 50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절단된 면이 D점이기 때문에 D점의 단면 안에는 이 부분 구조물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멘트 값이 들어있죠. 그 모멘트의 크기가 MD입니다. MD. 아직 어느 방향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이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는 이퀄 표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영역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멘트를 전부 다 정리를 해주고요. 오른쪽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멘트를 전부 정리를 해줍니다. D점을 기준으로 50이라는 힘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모멘트이죠. 그래서 50 곱하기 3. 근데 이 구조물이 평형을 이루려면 MD는 반시계 방향의 영역에 들어있어야 양쪽이 평형이 되겠죠. 이 MD의 크기는 얼마가 되어야 하냐면 150이 되어야 하고요. 아직 부호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50이 되어야 하고 방향은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 값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MD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 모멘트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MD는 AD 구조물을 이렇게 결정이 됐죠. 크기는 150, 이쪽에 50. 어떻게 변형을 시키는 것인가요?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변형을 시키려고 하는 모멘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MD는 플러스 150 뉴턴점 미터의 모멘트가 되는 것입니다. 정력학적인 부호규약이 사용되고 있지 않죠. 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점. 이퀄 표시를 하고 왼쪽 영역에는 시계 방향, 오른쪽 영역에는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M2는 아직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퀄 표시 위쪽에
일단은 써 놓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가상으로 절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절단된 면이 이쪽이고 MG가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러면 50 곱하기 8m네요. 8은 이 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모멘트이죠. 시계 방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100이 있죠. 요게 8m, 100은 3m. 이 점을 중심으로 100N은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네요. 100 곱하기 3. 그러면 이게 58에 40, 400Nm/m이고 300Nm/m이네요. 그래서 이 양쪽의 값이 평행을 이루려면 M2는 이쪽 영역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이고 그 크기는 100이 되어야 합니다. 100. 그래서 M2는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로 그 크기는 100Nm/m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100Nm/m는 플러스 모멘트인가요? 마이너스 모멘트인가요? 이 M2의 크기와 방향이 구조물을 어떻게 변형시키려고 하는지를 보면 된다.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변형시키는 역할을 하는 모멘트이겠죠. 그렇게 작용을 하니까. 그럼 얘는 M2는 플러스 100Nm/m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번에는 이 점을 절단했을 때 오른쪽으로 한번 이용해서 모멘트를 구해볼까요? 오른쪽의 부재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50, 여기가 2m. 이 잘려진 단면 안에 M2가 들어있다. 이퀄 표시를 하고 왼쪽 영역, 오른쪽 영역. M2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퀄 위에다 표시를 한다. 얘는 시계, 반시계. 그러면 여기서 보면 50 곱하기 2m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멘트네요. 그래서 50 곱하기 2가 되는 것이고 얘는 100이죠. 그러면 M2는 이 구조물이 평행을 이루려면 이 박스 두 개가 서로 간에 이퀄이 되려면 M2는 이쪽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100Nm/m가 돼야 평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M2의 모멘트의 값의 방향은 시계 방향의 모멘트입니다. 시계 방향. M2가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B점의 구조물의 구조 부재를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변형시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가 M2가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플러스.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정역학적인 부호규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혼동스럽지 않습니다. 전단력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2점의 전단력 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점. 그러면 2점의 안에는 SE가 들어있겠죠. 단면 안에는. 구조물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 이퀄 표시를 하고 SE가 아직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퀄 표시 위쪽에 써 놓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표시를 하고요. 이 박스의 왼쪽은 올라가는 힘을 정리해 주면 되고 오른쪽에는 내려가는 힘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가는 힘은 50이 있고 내려가는 힘은 100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박스 두 개의 박스가 서로 평형을 이루려면 SE는 왼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SE는 다시 말해서 올라가는 힘으로 50N이라는 뜻이죠. 올라가는 힘으로. 그러면
SE가 올라가는 힘으로 50N이기 때문에 구조물을 어떻게 변형시킬 것 같냐면, 우리가 전단력의 변형에 있어서 왼쪽 단면에서 올라가고 오른쪽 단면에서 내려가는 전단 변형을 플러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찌그러진 마른 목골이 재현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단력은 내려가고 올라가고, 오른쪽 단면에서 올라가고 왼쪽 단면에서 내려가는 거. 그러면 변형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를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단면에서 올라간다. 얘는 마이너스 전단력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F점에서 힘 모멘트와 전단력을 구해라. F점을 가상으로 절단한다. 그리고 F점에서 힘 모멘트를 구하려면 일단은 박스를 2개를 표시합니다. 박스를 2개를 그리고요. 박스는 뭐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박스를 그리는 겁니다. 이 F점까지니까 거리가 5m네요. 그래서 50 곱하기 5,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죠. F점 중심으로 30kN은 30 곱하기 3이네요. 다음에 40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시계 방향은 250Nm, 3, 3은 9, 4, 1은 4. 얘는 130Nm. 이 박스 2개가 평행을 이루려면 MF는 반시계 방향에 얼마가 되어야 하냐면 120Nm가 되어야 하겠네요. MF는 120Nm이고 반시계 방향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있을 때 MF의 모멘트 값이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크기가 얼마? 120Nm. 반시계 방향이란 얘기는 이 구조 부재를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그러면 얘는 플러스 모멘트가 된다. 전단력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박스를 2개를 표시합니다. SF라고 올라가는 힘 왼쪽에 박스에 표시하고 내려가는 힘 오른쪽 박스에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힘은 50, F점을 절단했을 때 내려가는 거 30 더하기 40. 그러면 A는 70이니까 박스 2개가 평행을 이루려면 SF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SF는 20N이 되는 것이고요. 올라가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올라가는 힘. 그래서 절단된 면이 오른쪽인데 올라가는 전단력이다. 그 말은 이 보호 구조물을 이렇게 변형시키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전단력이죠. 얘는 마이너스 전단 변형이 되는 것이죠. 마른 목걸이 변형이 이렇게 될 때 플러스, 이렇게 되려면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니까 오른쪽에 올라가는 마른 목걸로 변형이 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전단 변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F는 마이너스 20N이 된다. 오른쪽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20이 나오는지. 자,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이용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50, 내려가는 거 30. 그럼 SF는 이번엔 절단된 면이 왼쪽이 절단면이죠. 왼쪽이 구조물이 이렇게 절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절단면 SF. 그럼 SF는 평행을 이루려면 오른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20이 돼야 되겠습니다. 20. 왼쪽 단면에서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가 이렇게 변형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왼쪽에서 내려가게 돼. 그래서 전단력은 마이너스가 된다. 값은 같게 나옵니다.
모멘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MF라고 쓰고 이쪽은 시계, 이쪽은 반시계. 그러면 이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F점을 중심으로 50 곱하기 3 얘는 반시계, 50 곱하기 3, 그 다음에 30 곱하기 1은 시계 방향. 그러면 얘는 30이 되는 것이고 얘는 150이 되는 거니까 이 박스 두 개가 평행을 이루려면 MF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얼마의 크기로? 120으로. 120인데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근데 지금 구조물이 잘려진 구조물이 이렇죠. 여기가 B점, 2점, F점인데 모멘트가 이렇게 들어있다. 시계 방향으로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를 아래로 볼록하게 변형시키는 역할을 하는 모멘트이다. 그러면 MF는 플러스 120Nm 미터가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은 네민보, 캔틸레버보, 라멘 구조물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보다 더 복잡한 구조물과 하중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반력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모멘트 하중이 많은 구조물에 있어서 반력을 계산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중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설명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보니까 킬로 뉴턴점 미터의 단위를 뉴턴점 미터의 단위로 잘못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